이슈앤 상식 9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이달의 특강은 2019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 대기업 면접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대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궁금하기 이전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뭐 필기도 아직 안 받고 공고도 안 떴는데 뭘 벌써 면접까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만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는 조금씩 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의 인재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을 평가를 할 거였으면 이것만 물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차례 면접 전형을 바꿨죠. 왜 바꿨냐고요? 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겁니다. 최근의 특징적인 변화를 좀 보자면 창의성 면접이라는 걸 도입을 했죠. 인성검사가 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성검사는 일관성 있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사실 인성검사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인성검사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받는데 요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세요? 그게 알고 싶으면 인성검사를 볼 게 아니라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이 인성검사는 왜 보냐? 지원자가 이 회사에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냐 아닌가 그걸 평가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밖에서 활동할 때 집에서 행동하는 것과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성 때문이죠. 집에서 혼자 있을 때야 뭐 뭘 한들 누가 뭐라 그래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죠. 이게 바로 사회성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성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정말 솔직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친구한테 친구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대놓고 얘기하진 않죠. 그거 대놓고 얘기하면 솔직하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성검사는 사회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성이 좋다고 해서 거짓말 장인은 아니잖아요. 자, PT 면접 얘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PT 면접의 상황을 좀 봅시다. 5명이 한 조예요. 자, 면접점 문제풀이를 합니다. 난이도가 다른 3개 주제 중에서 하나의 주제. 그럼 쉬운 걸 선택을 해야 되냐? 자, 쉽다 어렵다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쉽겠죠. 그게 아니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시험은 실제 일을 할 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평가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과제 발표하는 그 수업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문제 분석하고 발표를 하는데 당연히 질문을 하는데 영어로 발표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 내에 외국 국적인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다른 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난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글로벌한 기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영어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입사한 이후에도 영어 공부를 해요. 자, 주제는 전공 관련된. 이건 그래도 좀 수월하게 느끼는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 공부 왜 합니까? 일하려고. 그걸 연결한 게 현실과 연계한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공부만 한 사람은 쓸데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공부한 걸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팁을 좀 드리자면 공부만 했다면 이걸 현실과 연결하는 공부를 꼭 하세요. 별건 없습니다. 입사한 이후에 뭐 할 것 같아요?
관련된 보고서 자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관련된 보고서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각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잡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나온 반도체 기술은 뭐가 있는지,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쟁 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토대가 됐을 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준비 끝나면 들어가요. 간단한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꼭 해야죠. 왜 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사 앞에서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상사 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인사하고 자기소개부터 해야죠. 상사 앞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다음 전지등을 이용하고 화이트보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때 어떻게 작성하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눈에 쉽게 들어오게. 자, 깔끔하게 눈에 쉽게 들어오게 하려면 어떤 내용을 가장 먼저 써야 될까요? 해결 방안. 그 다음엔 그 근거. 그럼 봅시다. 해결 방안과 근거를 서술형으로 풀어서 쓰면은 어때요? 여러분이 보고 읽기는 좋죠. 근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게 써놓을 거면 뭐하러 발표해요? 그냥 보고서 제출하면 되죠. 핵심 키워드를 뽑아야죠. 핵심 키워드로 해결 방안, 그리고 근거를 제시할 거면은 근거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겠죠.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라고 제시하고 이걸 풀어서 얘기하시면 되죠. 기승전결 구조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지만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두갈식으로 하는 걸 권하고 싶네요. 당연히 예의는 갖춰야겠죠. 뒤에 지우는 건 상식선이에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다음은 알 바 없어가 아니고 내 앞에 사람, 내 뒤에 사람, 이 사람들을 배려해야 회사에서 일을 잘할 사람으로 비춥니다. 발표만 잘하면 끝나냐? 당연히 피드백 시간이죠. 묻겠죠. 의문이 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물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발표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추가적인 질문들이 어떤 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봐야 됩니다. 자, 시간은 대충 이 정도예요. 발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장황하게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 명료한 게 좋지. 그리고 피드백 시간에 인성 질문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PT 면접인데 왜 인성 질문을 하냐? 뭐 어때요? 상사가 물어볼 수도 있지. 면접이라고 하는 게 필기시험처럼 영역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의성 면접 보도록 합시다. 삼성만 시행하고 있는 특이한, 사실 삼성만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창의성 면접이라고 하는 건 삼성만 하고 있죠. 내용 좀 보시면 면접관과 토론합니다. 그러면 토론 면접 아니냐? 주제가 일반적인 토론 면접 주제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면접관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해요. 토론이라며 면접관이 팀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편하게 여러분께 질문해도 여러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또래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적당히 얘기해도 여러분도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사, 그러니까 팀장급 정도 되는 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다대일이에요. 팀장급인 세 분과 여러분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를 물어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직무와 무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면접을 보고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건 준비하기 어려워.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는 창의성에 대한 얘기할게요.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면 뭐 기가 막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뭐 그런 걸 제시하시면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얘기하는 창의성은요,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현재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현직자의 마인드가 반영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수긍할 수 있는 답은 제시해야겠죠. 설득력 있게라는 게 사실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납득할 수 있게 얘기하면 되죠. 자, 원인을 얘기하고 결과를 얘기하면 납득이 갑니다. 주장을 했으면 근거가 제시되면 납득이 가죠. 주장을 했는데 또 다른 주장을 해버리면 납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설득력 있다는 건 논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왜인지를 바로 설명하세요.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추가 질문을 할 때 왜인지를 물을 거예요. 그때 답변을 못하면 또 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자, 면접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오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묻습니다. 임원 면접입니다. 창의성 면접까지는 실무진 면접에 가깝다면 이제 임원, 자, 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입사했어요. 임원들과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임원들은 팀장급 이상하고만 얘기하죠. 사실 임원들은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만 잘 선택해서 맡기고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인성 위주로 평가를 하죠. 임원 면접은 대부분 인성 면접입니다. 자, 인성 면접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에세이, 그리고 인성검사 결과입니다. 에세이 즉 자기소개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에세이 작성할 때 왜 신경을 써야 되냐? 이것 때문이에요. 삼성은 서류 전형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보다가 합격할 확률은 높아요. 서류는. 물론 필기부터 좀 부담스러운데 면접은 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이, 그냥 대충 쓰지 뭐. 그 대충 쓴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는데 임원들은 부담이 없어요. 빨리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꼬리 물기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꼬리 물기 질문을 하냐.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취미가 뭡니까? 예, 운동입니다. 합격. 이럴 일은 없잖아요. 이 사람의 인성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취미는 왜 물었냐. 취미를 물었는데 여러분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가 뭡니까? 운동요.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농구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취미가 뭡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친구들과 농구를 합니다. 농구는 팀워크 다지기에도 좋고 체력 다지기에도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죠? 그래요. 질문은 뭐 아무거나 하더라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게 그게 인성면접의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 뭐냐면 쉼 없이 계속 묻는 게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답변 나올 때까지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작성했던 에세이 토대로 해서 예상 질문 뽑아야죠. 단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추가했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면 돼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왜인지를 더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기출 보도록 할게요. PT 질문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TV 두께를 얇게 하는 방안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그래도 관련해서 뭐 비슷한 기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의 문제죠. 여러분이 입사하고 앞으로 할 일이에요. 상사가 여러분께 다음 주까지 시간 줄 테니까 앞으로 향후에 디스플레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두께를 더 얇게 할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차이가 좀 있긴 있네요. 무슨 차이가 있냐? 입사하고 나면 오늘 당장 발표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좀 여유를 주죠. 근데 면접 때는 어떻습니까? 당장 발표해야죠.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면접 가서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제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하셔야죠. 조사부터 하세요.
자, 지금 현재 TV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TV 두께를 얇게 하는데 적용한 기술들은 뭐가 있고, 최근 학계에서 개발된 기술은 뭐가 있는지 착각하지 마세요. 얇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연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개발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제시하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OLED도 만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OLED를 처음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개발된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이걸 적용할 방법에 대해서 제시할 수는 있겠죠. SSD와 HDD의 차이점. 뭐 큰 거 있겠어요? 비싼 거, 싼 거. 그 차이만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SSD를 생산하고 있죠. 생산하고 있다면 제품이에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을 뽑을 이유는 없겠죠. 조사를 해야 됩니다. PT 면접의 핵심은 뭐냐면 조사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조사하고 공부해서 알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창의성 면접입니다. 트렌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와요. 어떤 트렌드 기술이냐? 본 적 없는 아니요. 본 적 있어야 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들어가면 트렌드에 대한 내용, 그 트렌드라는 게 단순한 패션 유행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계 트렌드를 얘기하죠. 어떤 기술들이 등장했고 각광받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정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봐야 되냐? 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설프게 주워 들은 얘기, 뉴스에서 나 본 적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사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것 좀 생각하고 제시하지. 실제로 여러분의 상사가 될 분들과 창의성 면접 때 토론을 하기 때문이죠. 임원 면접입니다. 회사에 대한 가치관, 삼성전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기업의 경영 철학, 그런 거는 외우려고요? A, 채용 관련한 쪽에 나와 있는 인지상 보고 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을 이해한다는 건 기업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정신이 한 문장으로 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키워드를 인용해서 제시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걸로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료조사부터 하도록 합시다.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회사 내부의 자료예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죠. 삼성전자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분량이 꽤 깁니다. 사실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이지 여러분이 잠깐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의 정신에 대해선 선대 회장님들이 자서전을 통해서 밝힌 것도 있고 그 경영 철학에 대해서 경영학자들이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잡지, 주간지나 월간지에 보면 각 기업의 경영자들을 분석해서 그 경영자들이 어떤 경영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라고 하는 잡지인가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경제 잡지가 있는데 그런 경제 잡지에 인물 코너가 있어요. 그 인물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바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어떤 계획을 발표했고 이분들의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정리한 그 자료까지 조사하셔야죠. 겁의 경험이 없는데 이걸 왜 묻지? 그냥 뭐 에세이나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물은 거예요. 별 뜻 없이 물었으면 여러분이 뜻 없이 답변해도 될 거 아니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온 거에 대한 의미를 물었어요. 여러분은 군에서 뭘 했고 사실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 생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학창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친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 면접 때 만나볼 분들은 실무진 면접 때 만날 분들, 그러니까 PT 면접이나 창의성 면접을 만날 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더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사소한 일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이 정리되는 게 이분들에게 어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데 그 방법까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가치관 정리하라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딘가에서 배워야 됩니다. 보통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뭐예요? 책 많이 추천하죠. 책은 결국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도전 정신에 대해서 난 생각해 본 게 없어요. 뭔가 내가 도전적인 것 같기는 한데 내 도전 정신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하겠어. 그럼 일단 인터넷으로 검색해 봅시다. 누군가 도전 정신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죠. 자, 블로그에 누가 끄적된, 여러분 또래가 끄적된 게 더 정리가 잘 돼 있겠어요? 아니면 베스트셀러의 도전 정신에 대해서 정리한 게 더 잘 돼 있겠어요? 베스트셀러가 더 잘 돼 있겠죠? 거기 있는 내용들 보면 여러분도 그래, 도전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겠지. 이거 괜찮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요. 그걸 인용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어떤 책에 누가 그랬다 그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면접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말씀하셔도 충분히 전달력은 있습니다. 자, 이전 겁니다. 2018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까지입니다. PT 면접 때 나온 내용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근데 막상 이게 말로 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긴 있는데 말로 표현을 잘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하고 이걸 발표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텍스트로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정리하는 건 대본을 쓰는 게 아닙니다. 보고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체계적인 정리를 1차적으로 하고 이걸 이해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두서없이 나옵니다. 두서없이 발표하면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꼭 텍스트로 먼저 정리해보고 방안, 핵심 내용들을 구성을 해야겠죠. 첫째, 둘째, 셋째 뭘 얘기할지 그걸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상세하게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반도체 기술의 방향, 문제점, 해결 방안 이건 좀 지나간 거 아니냐? 아니요. 또 나올 수 있죠. 내년에도 나올걸요. 내후년에도 나올걸요. 아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물을 거예요. 그 왜 묻냐? 이 지원자가 삼성전자가 월급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지원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의외로 쉬워요. 창의성 면접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도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경 경영이 이슈가 된 것도 있고 요즘은 또 기업의 갑질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사가 맨날 야근해라, 회사 다니기 싫어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되고 있지. 그래서 갑질 방지 법도 나왔죠. 그런 사회 이슈들은 결국엔 기업의 경영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봅시다. 가장 창의적인 내가 창의적인 경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의적인 게 뭔지 정의부터 내리셔야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게 뭡니까? 그 정의를 내려야지 이거 없이 그냥 바로 경험 제시해버리면 면접관이 생각하는 것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창의성이 새로운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것을 다르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라고 수긍을 하겠지만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제시하면 이게 창의적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임원 면접입니다. 무난하다는 게 예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거 출신 학교 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왜 물었을까요? 학벌 보려고 하는 걸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학을 갔는지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갔는지 그거 물었던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그거 어떡해요? 일단 솔직해집시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도 티가 나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면 즉흥적으로 꾸미면 바로 바닥나요. 왜냐하면 두세 마디 더 물어보면 알아요. 그분들 여러분보다 훨씬 고단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보다가 한 두세 배 이상 고단수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솔직히 대학 전공 선택할 때는 학점이 아니고 수능 점수 그리고 취업 잘 된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듣고 지원했습니다. 막상 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막연하게 선택했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발전할 거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확신을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평가하시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걸 만들어야죠. 자 인턴 지원 경험 여러분이 이력서나 또는 에세이에 이거 썼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안 물어보면 안 되냐 물어봐요. 보이거든요. 나 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나 어학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대비하되 보통 이런 질문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지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컴플렉스는 여러분만의 것이에요. 면접관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괜히 지레짐작으로 어떡하지 이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면 의미 부여하면 되죠. 공백기가 있었다. 그럼 그 공백기에 여러분은 뭘 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걸 제시하시면 됩니다. 맞아 볼까요? 목 놓아 울어본 울어봤다고 하면 싫어하려나 울었다고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물었으면 편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어떻게 예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뭘 물을까요?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묻겠죠. 그걸 제시했어야지. 예 군대에서 훈련소를 나오면서 꺼이꺼이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게 어떤 과정을 끝냈다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고 갑자기 어머니가 엄청 보고 싶어서 그 두 가지 감정이 결합됐던 것 같습니다. 전 제가 감정이 메마르고 그리고 남자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저도 감성이 풍부하다는 걸 알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성찰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성격에 대해서 당연히 정리해야겠죠. 해병대 여러분 해병대 안 갔으면 물어볼 일은 없겠죠. 해병대 얘기 안 했는데 뭘 좌우명 이런 게 있어야 되냐고요? 당연히 있어야죠.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리가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가 된 사람은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살아왔다. 당연히 그런 사람 아닌 걸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2017년 상반기 PT 면접 주제입니다. 이런 기출을 보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추측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추측도 가능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네요. 본인의 전공과도 관련되어 있고 지원하는 직무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본도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갤럭시 S A 세대에서 물었다. 그럼 지금 뭐 물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은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임원 면접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기업,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을 얘기하면은 좋아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목표를 정할 때 여러분의 롤모델이 될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요. 왜? 나를 사랑하시네.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죠. 근데 존경한다는 건 그 삶을 따라가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삶이 어땠길래 어떤 부분을 따라가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나를 사랑하니까 절대 이분들이 공감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 2016년 하반기 PT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도 나와 있고 전공에 대한 거, 기업의 이슈와 관련한 업무와 관련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비전공자들이 알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공자들이라 하더라도 바로 제시할 수가 없는 게 전공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와 연결하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창의성 면접입니다. 예전에는 더 뜬금없이 보일 때도 있었어요. 자, 이런 과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상사는 그냥 막 물어봐도 돼. 그냥은 아니고 여러분이 얘기한 거, 발표한 내용이 얼마나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다면 바로 파고들겠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상사도 실수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상사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면접관이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될까요? 굳이 얘기하면 내가 잘났다. 이게 입증이 될까요? 아니요, 면접관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상사에게는 예의를 갖춰야죠. 자, 상사가 여러분이 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꼬치꼬치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맞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에이,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글로벌 시대에 대한 생각, 삼성의 보완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어볼 것들이죠. 이번 면접도 사실 이런 질문들은 삼성이 아니라 어디를 지원하더라도 물어볼 만한 비슷한 질문들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달 수 있냐?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강연하기 전에 먼저 강연했던 분이 있어요. MBC 현역 아나운서였는데 이분이 우연히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 면접 질문 2,000개의 답변을 달았답니다. 와우, 2,000개씩이나. 근데 정말 웃긴 게 거기서 벗어나는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답변은 할 수 있겠더래요. 왜 그러냐면 질문이 2,000개지만 답변이 2,000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지 모범 답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달다 보면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돼요. 생각이 정리되면 다른 질문에도 조리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면접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2016년 상반기에 나왔던 것도 PT 면접은 전공 그리고 실무적인 것과 연관돼 있죠. 추가적인 질문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왜 미리 보여드렸냐면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았어야 됩니다. 창의성 면접의 질문들도. 그 시대의 트렌드나 변화가 꼭 반영돼 있죠. 그리고 임원 면접입니다. 물어볼 내용은 뻔한데 여러분이 제출했던 서류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물어볼 수 있다고 보셔야죠. 자, 그리고 2015년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 크게 벗어난 건 없기 때문이죠. 임원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원했습니까? 여러분이 활동한 경험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냐? 뿐만 아니고 입사 후 포부,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의 뜻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끝낼 테니까 간단하게 이 얘기지 장황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치 없이 기회다. 내가 어필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어필해야지.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그렇게 어필이 될려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솔직한 여러분들의 마음 이걸 보여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때쯤까지 오면 후회되는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집이었다는 반성일 수도 있고 원래 사람이 사람 평가할 때는요. 자기를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글쎄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이전에 어필됐어야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때 어필해야 될 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앞에서 제시하세요. 그래도 나중에 질문을 하면 그때 얘기해야지 그럴 시간 없습니다. 삼성 관련한 면접을 정리해 봤습니다.